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끝났죠. 여러분들 직접 준비하신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직접 출제하신 선생님분들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직접 준비하는 입장에서 거의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렇게 임했을 텐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나오게 된 이 결과를 갖다가 잘 보완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마주했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이렇게 크게 나무라지 마시고 다 일단 5월 달 동안은 좀 약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좋은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남들 다 노는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고시생 분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다리가 2개인 동물이 몇 마리가 있고 4개인 동물이 몇 마리, 총 다리를 세어보니 몇 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하는 것들을 배웠을 수도 있는데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지나서 2학년이 넘어서 배워야 할 이런 단원이긴 합니다. 근데 이 1차 방정식을 이제 약간 그런 네모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x와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x값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방정식을 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푸는 것들을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앞으로 2차 방정식 혹은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혹은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까지도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몽땅 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가장 첫걸음이 됩니다. 이 1차 방정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등식입니다. 등식은 그냥 간단하게 등호가 있는 식이면 됩니다. 등식이면은 1은 좀 더 쉬운 걸로 하자.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등식입니다.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4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등식일까요? 네, 등식입니다. 등식인데 말이 안 되는 등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등호가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등호가 있으면 그냥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나가자면은 참인 등식, 이것은 거짓인 등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할 것은 보통 이 거짓인 등식보다는 참인 등식으로 이끌어내가지고 결과값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할 건데 이런 등식은 먼저 이렇게 등식의 왼쪽에 있는 것들을 왼좌해서 좌변, 등식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오른우 해서 우변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내가 못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이렇게 씁니다. 다 밥 먹는 거, 밥 안 먹는 거 이렇게 하면 알겠죠? 밥 먹는 손이 왼손일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아무튼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방정식은 그것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식을 두 개로 나눠서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인데 방정식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x는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1이라는 식은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은 그 전체가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x 대신에 집어넣는 걸 대입이라고 하는데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은 이 전체 식은 2는 1이라는 식이 되니까 이것도 등식은 등식이죠. 거짓인 등식. 그래서 거짓이 등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x 대신 만약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1은 1이니까 이거는 맞는 등식이 되죠. 그래서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는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항등식은 뭐냐?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2 1학기 때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에서 굉장히 좀 빡시게 배우긴 하는데 이 항등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거의 볼 일은 없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항상 성립한 등식, 이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 방정식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기 있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풉니다. 등식의 성질은 간단하게 여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등식은 같은 수를 더해도 똑같다 입니다. 이건 마치 양팔 저울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가 원래 이만큼 있다가 여기서 똑같은 만큼의 동그라미를 얹었을 때 여기서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얹게 되면은 무게가 똑같게 되겠죠. 양손에다가 똑같은 거를 더 얹어 놓으면은 양손에 똑같은 무게를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는 항상 똑같은 식으로 등식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동그라미를 덜어내도 빼도 똑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왜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이항은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성질을 이용을 한 것이 이항이고, 곱하거나 나눈 것은 이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헷갈리지 않고 잘 쓰셔야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걸 더하기를 곱하기로 했을 때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인데, 물론 같은 수겠지만 나눌 때는 대신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0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정의가 안 되기도 하고 일단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0으로 한번 나눠볼까? 1은 1, 여기다가 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0. 이거는 좀 왠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를 0으로 나눈 거.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극한을 배우게 되면은 같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물론 0은 아니고 무한소긴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 0이 들어가면 이게 같은지 아닌지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이 0으로 나눴을 때는 이게 뭐가 더 커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나눴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고민 끝에 이거를 0으로 나누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정리를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종종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수학적인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술래잡기를 하는데 달리기가 말도 안 되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걔는 도망가면은 무조건 도망가는 쪽이 이기고, 잡으면 무조건 잡은 쪽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핸디캡을 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딱 맞춰야겠죠. 이런 식으로 줘서 맞추는 거예요. 0으로 나누는 건 말이 안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를 안 된다, 너는 나누지 마라 하고 핸디캡을 준 게 이게 요 0으로 나눌 때는 정의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꿔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x-3은 1이라는 놈을 여기 -3이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 x-3은 1이라는 식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3을 더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x, 우변은 4.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마치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x 4를 이런 식으로 쓰자. 이렇게 마이너스였던 게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게 이게 이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곱하기는 이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식이 돼 있으면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그러면 x는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요게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이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뺀 것만 부호를 바꾸어서 넘기는 이것을 이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1차 방정식을 풀 건데,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1차 방정식이 뭔지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x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것. 아, 되게 말이 길다. 긴데 뭐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이건 뭐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일단은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아까 말이 안 되는 것도 등식은 등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x값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이런 걸 판별을 할 수 있는 것이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있는 편은 모두 왼쪽 x 있음,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은 모두 오른쪽으로 옮긴다. x 없음, 이렇게요. 그러면 항을 옮기는 것은 더하거나 빼는 것만 얘기한다고 했었죠. 더하거나 빼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1은 왼쪽으로, 여기 있는 x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된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x-x는 2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0은 1, 네, 이와 같이 된다. 항상 거짓인 식이네요. 항등식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왼쪽에 x가 남으면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남지 않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1차 방정식은 뭐냐? 이렇게 요 식은 왼쪽에 x만 남기고 오른쪽에 x 없는 거를 넘기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x에 관련된 거, 여기 있는 것들이 x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싹 모아질 수 있게 되면 이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여기서 바로 판단하셔도 되지만,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여기서 바로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x에 대한 1차식이다 라는 거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는 x에 대한 2차, 3차, 4차, 5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몇 차식, 이거는 최고 센 차수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커봐야 1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x 빼기 4는 2x 빼기 4. 이와 같은 식은 x를 넘기게 되면은 2x 빼기 2x는 4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4. 이와 같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0은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이렇게 x가 있는 것들과 x가 없는 것들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줬을 때 x가 있는 것들이 몽땅 다 날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x에 대한 1차도 안 남았네요. 1차도 없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나눠놓고 여기에 x에 관련된 거, 여기에 x가 없는 것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면 1차 방정식, 만약에 x가 없어지게 되면 1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그 차후에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